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떼레비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가열차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정성산 떼레비 미북 협상이 결렬된 곳, 미북 실무협상의 결렬, 그런데 바로 태영호 공사가 옳았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미북 실무협상이 파토가 났습니다.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부터 태영호 공사는 이 제3차 미북 정상회담에 준하는 실무협상에서 이미 김정은이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몇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미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이번에 열렸던 미북 실무회담은 결렬이 아니며 2주 후에 또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미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회담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과연 태영호 공사가 옳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미북 이 실무 협상이 저도 이렇게 빨리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7개월여 만에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한이 준비했던 다음 카드, 이 다음 카드가 뭐며 그걸로 이제 어떻게 북한이 미국을 압박할지가 이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은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제 10월 1일날 최선희가 나서가지고 미북 실무협상 하자 그랬죠. 그거 하고 그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 13시간 만에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의 결의를 위반했죠. 대놓고. 미국하고의 회담을 앞두고 이 외신들과 언론들은 대미 협상에 협상력을 올리기 위한 거다라고 했지만, 그 전부터 태영호 공사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북 회담보다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가 밝힌 내용에 좀 새로운 워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북한이 이 미북 협상 결렬이 됐는데 북한이 곧바로 트럼프의 아픈 곳인 ICBM을 건드렸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배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의 위협적인 미사일을 쏘며 이제 협상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SLBM 쐈으니까 이제 우리는 ICBM 쏘겠다, 이런 걸로. 그래서 앞으로 미국한테 우리 자위적인 권한에 의해서 이 자위적 국방력의 그 근거로 한 훈련 내지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두지 말아야 될 수를 계속 두고 있다라고 중앙일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트럼프의 가장 아픈 것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왜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아픈 것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북측 수석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 협상 결렬을 발표하며 ICBM을 거론했으며,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 책임을 미국에 돌린 뒤에 우리는 핵시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되살리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며 한마디로 위협을 한 겁니다. 미국에다가. 김명길 대사는 ICBM을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 제일 먼저 업적을 내세웠던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은 건데, 작년도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김정은이가 이제 대놓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겠다고 대놓고 트럼프를 협박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좀 정리해드리자면 10월 1일 날 최선희가 회담하겠다 해놓고 잠수함 발사
SLBM 시험을 딱 했죠. 자, 이 시험도 얼마나 북한 애들이 교묘하게 했냐 하면,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잠수함에서 발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수중 구조물에서 했다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그리고 북한의 SLBM 발사하고 나서 김정은이가 당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사한 다음날 노동신문과 북한은 대대적으로 이거는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업적이다, 이제는 우리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북극성 13형은 북극성 12형보다, 그 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10m가 더 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진화되고 발전된 겁니다. 그리고 38로스가 밝힌 것처럼 북한의 심포에서는 3,000톤급 이상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작게는 2기, 많게는 6기까지 실을 수 있는 북한의 대형 잠수함들이 최소한 2척 정도는 이미 개발됐다라고 38로스가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가장 큰, 이 북한이 미국이라 되고 가장 강력하게 위협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소위 말하는 그 소형 핵탄두를 통한 탄도미사일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탄도미사일, 인공위성이라고 하지만 탄도미사일이 10,000km 이상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계속 핵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는 작년도 6월 달에 했던 싱가포르 회담에서 가장 큰 치적으로 꼽은 게 뭐냐?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한 거가, 두 번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ICBM 발사를 안 했다고 얼마 전까지마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일날 회담을 하면서 김명길이가, 우리는 이제는 당신들이 미국이 가지고 온 셈법은 틀린 거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회담이 깨졌으니 이제 우리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겠다. 핵실험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뒤통수를 딱 때린 거예요.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수를 두지 말아야 될 수를 김정은이가 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밝힌 것이 바로 북미 협상 결렬, 북한은 곧바로 트럼프의 아픈 곳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건드렸다라고 중앙일보가 정확하게 좀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 지금 국내외 언론들은 대부분 이번에 미북 실무협상, 스티븐 비건과 김명길 대사의 실무협상은 결렬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결렬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미 국무부는 한마디로 이번에 우리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이 회담 자체는 아직까지도 그거는 유효하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미북 실무 협상의 창의적인 또 혹은 창의적이고 아이디어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 파트너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국무부가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대표단의 앞선 발언은 8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논의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북 실무 협상의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대사는 이날 협상이 끝난 뒤 스톡홀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지만 미 국무부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결렬된 건 아니다. 아직도 진행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북한이 미 국무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8시간 만에 우리가 뭘 이뤄내겠느냐,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회담은. 이런 거고, 또 이번에 미국이 가져갔던
굿 아이디어, 좋은 방안들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김명길이는 대놓고 협상이 미국 때문에 결렬됐다. 우리는 ICBM 개발을 하고 시험을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핵실험도 하겠다는 이 좀 정신 나간 글을 면전에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태영호 공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태영호 공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태영호 공사는 그 전부터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미 미북 정상회담에 그 희망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을 잃었다.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미북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해봤자 얻을 게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라고 이미 태영호 공사가 누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일보 칼럼에서 태영호 공사는 굉장히 본질적인 걸 딱 집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성동격서 전술 북한의 진짜 노림수란 칼럼에서 이 SLBM을 쏜 북한이 이번에 스톡홀름 회담에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대사를 여기만 이 김명길이나 그 당시에 북한 이 실무 협상자들은 이미 이 미국하고의 실무 협상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짜고 나왔다. 한마디로 김정은이하고 짜고 쳤다는 겁니다. 왜? 김명길이의 그전 스티븐 비건하고의 파트너였던 그 김혁철도 제거되고, 또 김영길 성격상으로는 공격적으로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태영호공사의 이야기며, 핵심은 바로 지금 김정은의 동선을 보면 연내 미북 정상회담에는 별로 위협이 없어 보이며, 북한 사람치고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어줄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호공사는 김정은의 최대의 관심은 북중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을 맞아 다시 베이징을 방문해서 무상 원조를 받는 것이며 북한의 위기를 넘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김정은이는 지금 미북 정상회담은 이제는 흥미를 잃었으면 나아가서 중국과 손을 잡고 원조를 얻어내서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칼럼에서 딱 썼습니다. 이 칼럼이 나오고 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미북 실무협상은 깨졌습니다. 태영공사가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김정은 체제 자체의 속성상 비핵화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아가서 김명길 대사가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협상 결렬을 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이런 셈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ICBM과 나아가서는 핵 실험도 해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점점 두지 말아야 될 악수를 두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앞선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정은이가 있는 한 절대 비핵화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미북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앞선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에 대해서 아마도 새롭게 다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답은 멸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